네, 지난 시간에는 정부가 빚을 탕감해주면 그 돈은 누가 갚는가라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자면 일단 세금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구조상으로 봤을 때 국민행복기금이 50%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빚 탕감의 구조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보충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왜 빚은 국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채권을 매입을 해서 그 채권을 일괄적으로 소각하거나 일괄적으로 탕감하게 될까요? 모든 금융사들은 본인들의 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다 갖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조정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개별적인 금융사들이 다 갖고 있을까요? 국민들이 혹은 금융소비자가 안쓰럽고 불쌍해서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회사는 철저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이득이 되는 일만 하게 되는데요. 어차피 못 받게 되는 돈, 그리고 이미 회계상의 상각처리가 다 돼서 안 받아도 되는 돈을 그냥 들고 있는 것보다는 이것을 탕감해 준 이후에 그 채무자가 새로운 금융 고객으로 들어와서 대출도 받고 금융상품도 사고 이런 것들이 훨씬 본인들에게 이득이라는 것을 계산을 해본 결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융위원회에서는요. 국민행복기금 추진 내용에서 이런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모든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해주는 것이 이익임을 알면서도 아무도 주도적으로 하지 않는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했던 이유라고 적어놓은 건데요. 실제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금융회사가 계산을 해보니 이 채무자에게 빚을 언제 갚을지 기다리는 것보다 빚을 탕감해주고 새롭게 금융고객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다 낫겠다는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가서 우리가 채무조정 해드릴게요. 이제부터 금융거래 다시 이용하세요 라고 했더니 보통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중채무자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빚을 빌려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한숨 돌린 채무자가 다른 은행에 가서 돈을 갚더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주도적으로 나서서 빚을 해결해 주겠습니다. 라고 나섰더니 다른 은행에게 좋은 일을 하는 죄수의 딜레마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빚은 보통 통상적으로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채권을 사들인 다음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소각해주거나 아니면 일괄적으로 채무 탕감해주는 그런 형식을 띠게 됩니다. 자, 빚 탕감해주는 구조에 대해서는 이제 얼추 알게 됐는데 이 빚 탕감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도덕적 해이 논란이죠. 자, 이렇게 계속하게 될 경우 어느 누구도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라는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도덕적 해이 논란은 우리가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지금까지 못 갚았던 돈을 탕감해 줬을 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이냐. 자,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러면 지금부터 빌리는 돈을 탕감해 주게 됐을 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게 될 것이냐. 이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지금까지 못 갚았던 돈을 탕감해줬을 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먼저 이번에 정부에서 채권을 소각시켜주겠다고 했던 부분은 15년, 짧게는 15년부터 길게는 25년 됐던 악성 채권입니다. 이것을 소각시켜주겠다고 했는데 채권자들이 갖고 있는 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하루에 2번 정도 독촉 전화를 할 수가 있고요. 미리 고지만 하면 찾아가겠습니다 말만 하면 방문해서 독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권자는 언제든지 그 집에 가서 당사자의 집에 가서 빨간 딱지를 붙이고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압류해서 매각까지 가능하죠. 그러면 지금까지 돈을 못 갚았던 사람들이 짧게는 15년, 길게는 25년까지 내가 이런 채권 추심을 다 버텨내면 매일매일 있는 이런 채권 추심을 버텨내면 나는 이 돈을 안 갚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버텼던 사람들이 정말 몇이나 될까요?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그럼 지금부터 못 갚는 돈을 탕감해주게 됐을 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인가인데요. 정부에서 두 번째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원금 1,000만 원 이하의 10년 이상 된 채권은 소각해 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금액 규모로 약 2조 원, 그리고 40만 명 규모 정도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1,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몇백만 원이죠. 몇백만 원인데 이것을 탕감받기 위해서는 일단 재산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재산을 모두 다 숨기거나 아니면 명의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소득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소득도 없는 것으로 꾸미거나 아니면 소득이 실제로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합법적인 추심 범위를 10년 정도는 버텨야 되겠죠. 그러면 몇백만 원을 안 갚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할 만한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 것인가. 물론 도덕적 해이가 없다고는 절대로 말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구조를 봤을 때 정말 이런 경제적 효용보다는 손해가 더
많은 이런 행위를 누가 얼마나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입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